안녕하세요. 혈인원 김성조입니다. 아,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미국을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있는 동안에 저희 집안에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강원도 삼척 깊은 두메산골에서 결혼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53년 전에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그래서 단칸방에서 시작하셔갖고 반포에 40여 년 전에 정착을 했습니다. 당시에 반포가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과천으로 가시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이었던 그 반포에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상속세하고 보유세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할 수 없이 집을 팔고 세금 내고 경기도로, 결국 이제 54년 만에 서울에서 쫓겨나시는 거죠. 모친께서. 이걸 통해서 저는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에 만약에 계셨다면, 미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보유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구매 당시에 가격이 거기에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매년 증가돼 갖고 그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 반포집을 사셨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그 물가 상승률로 보면 한 3억 정도 넘은 금액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1.5%로 계산한다 그래도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1년에. 그리고 상속세가 1,300만 불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면세.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사 가실 필요가 없죠. 나이가 있으신데 50년 동안 친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이사 갈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한국은 보유세 그 자체는 싸잖아요. 싸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매할 당시에 그 옛날에 구매 가격과 전혀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과세를 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뭐 주변에 뭐 얼마나 팔렸는지에 따라서 내 수입과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내 재산의 가치를 정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올라졌다고 하는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 상속세 40%를 매기는데, 그 기준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40%를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셨죠.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낯선 곳에서 이제 안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잘 하실 거를 믿지만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집을 구하셔서 경기도에서 이제 고쳐가지고 들어가셔서 마음을 편하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침이란 걸 배우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그 침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뭐 집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할 수 없이 주변에 많은 한의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생각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뭐 보수교육도 받게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지만은 우리 한의에는 정말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침법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암침법 이런 거 말고도 각자가 또 그 개발했다고 하는 침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걸 이제 서로 알리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강사분은 자기의 침법을 엄청 강조를 하고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거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강사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좀 우긴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믿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조금 신뢰는 저는 안 갑니다만 그래도 양반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친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치료 방법을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고 뭐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강사분도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이 우리 의학이라는 분야는 정말 넓고 전문가가 되기도 어렵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어려운데 침이면 침, 방제면 방제, 보조제,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뭐 재활 운동, 뭐 양방에 나오는 뭐 엑스레이, 뭐 정말 거침이 없어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연결해갖고 뭘 같이 하고 뭐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강사분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다 성향이 틀리겠지만 정말 환자들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이분들의 말에 현혹이 돼갖고 가서 듣는 거죠. 그분들이 듣고 나서 잘 모르겠어요. 비싸게 준 분일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주신 분들은 실망스럽다 얘기하고 그쵸? 그래서 비싸게 주신 분들은 자기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어쩌는지 무조건 그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미나 다니는데 사실 많이 겁이 납니다. 돈 날리는 게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뭐 그 한달 한 2년 정도 이렇게 임상하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성희롱이라는 걸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여성 환자가 한의사를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의사분은 친절하게 해줬는데 타치가 있었던 거예요. 타치가 좀 물론 기분 나쁜 타치일 수 있죠. 이제 그렇고 그리고 저는 여자분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에요. 남자분 그 한의사분이 행동을 조금 경솔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쁜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봤고요. 근처에서 그리고 의료사고도 봤어요. 이런 게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뭐 멍이 든 게 아니고 정말로 환자가 병원에 가야지 되는 양방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의료사고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의사들이 별 데미지를 안 맞는 것 같아요. 멘탈들이 강하신지 뭐 있을 수도 있는 일 같이 행동하는 걸 봤어요. 좀 놀랬고 그리고 말프랙티스 보험이 없이 활동하는 분도 봤어요. 이 말프랙티스는 저는 한의사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이 하더라고요. 없이 치료하고 돈을 받아요. 무슨 배짱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보드에서는 이걸 강제할 수가 없다 그래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그 라이센스를 갱신하는데 이때 말프랙티스가 보험이 증명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럼 만약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하냐? 배째라죠 뭐. 합의해 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이 의료라는 게 증명하기 어려워서 환자도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된대요. 이기더라도. 잘못하면은 웬만큼 크게 돈 받기 전에는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지만 한의는 사고가 나도 엄청나게 크게 데미지 먹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끼고 들어가면은 환자 입장에서 이거 돈 일부 받아내려고 크게 갈 수가 없어서 일정 금액 갖고 그냥 협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배짱 좋은 한의사도 봤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공부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하고자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목적이 치료 목적이 먼저가 아니어야 되고 do not harm, 그러니까 환자의 피해를 주지 않고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 그 한의사로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의사라고 해서 침을 놓는데 이게 정말로 환자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나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의기억법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자료를 무료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유료라고 하면 이제 연락을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무료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료로 해드렸던 분들 더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만든 자료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외우기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정말 안 외워져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걸려서 이걸 만들었어요. 정말 2년 정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잤나요? 정말 그러면서 열심히 만들었고 효과는 주변 분들한테 검증을 다 받으면서 만들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게 되면 당연히 기억법 자료는 드리고요. 제가 그 외에도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 다 공유할 예정이고, 또 제가 이제 그 임상하는 것도 같이 공유해가지고, 저랑 한의 공부를 계속 꾸준히 같이 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무료로 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응용하셔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거 열심히 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뭐 강의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세미나 다니고 또 강의료 지불하면서 들었는데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걸 듣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핵심을 외울 건가를 엄청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한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외운다는 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로 끝났을 때 내 머릿속에 얼마큼 남을 수 있을까? 그게 강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뭐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듣고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은 한의에서 필요한 것을 그냥 넣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본초 280개 정도를 외우라 그러면 못 외웁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이면 외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강제로 넣어주는데 그 가치는 뭐 아는 사람만 알겠죠. 저는 그 본초를 외우기 위해서 거의 1년을 수업을 다 들었는데 하나도 못 외웠었거든요. 그리고 볼 때마다 새롭고 난감하고 그런데 어, 외우고 나면 그것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그리고 학교 수업 따라갈 때도 편하고 나중에 방제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외우셔야 돼요. 본초, 방제 이런 것들은 그 한의의 ABC라고 보시면 되죠.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무료로 못 해드려서 죄송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외운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외우면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 다 외우고 나면 이론 정리가 굉장히 쉽게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신 한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 얘기가 이거예요. 그동안 많이 했는데 헷갈렸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라는 것하고 그리고 학생분들은 이걸 외우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면허 시험은 좀 다르다 그러는데 가주나 이런 곳에 미국에서 시험 볼 때는 면허 시험에 정말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제가 외우라고 하는 이 외워드린
이 용어들을 다 외우신 분 중에서 시험 떨어지신 분이 없어요. 문제를 안 풀어봐 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떨어진 분은 있을까? 기본적인 용어를 외우고 시험 공부 문제를 푸신 분들은 대비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다 합격하세요. 이 외우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거니까 강의료의 가치는 저는 제가 받는 거에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싸게 받거나 그러지 않은데 무료로 요청하시면 제가 거절할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가지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지금 유튜브에 올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엑기스예요. 외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자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더 깊이 하실 때는 제가 노력한 걸 좀 감안하셔갖고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계지탕을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랬는데 다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같은 방법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중 익기탕이라고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처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떤 약초들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물론 보증 익기탕 가지고 딱 오더해서 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공부하는 방법을 각자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보중 익기탕 하면은 그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안에 들어있는 것들 먼저 아셔야 돼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당귀, 진피, 시호, 승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이. 그리고 이 구성된 약초가 뭔지를 외워야지 되는데 그 외우는 방법을 이제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황기 에다가 사군자에서 복령을 빼고 하차시키고 당진에서 시승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첫 글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외우기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보증위탁은 언제 쓰냐 하면은 비위가 허약하고 기허 발열이 있고 중기하암이 있는 기허 환자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증익기탕을 먹으면 보증익기 승량 거함의 기능이 있다, 이제 효능이 있다 이렇게 하죠. 중초에를 보해서 기를 돕고 기에 그 다음에 양기를 올려서 처진 것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증익기탕이라고 보기약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약입니다. 방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방제를 공부하는데 방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본초를 다 외우셔야 돼요. 옛날에 한의사분들은 본초 실제 본초 약초를 다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만져보고 보고 골라낼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본초를 다 이제 약재상에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믿고선 이름만 갖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도 본초의 이름하고 카테고리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귀경까지 알면 좋죠. 그 방제는 거의 대부분의 방제는 그 약을 리드하는 군약이 있어요. 그 군약의 귀경을 외워요. 군약의 귀경을 알면 그 방제의 기본적인 효능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방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군신좌사를 통해서 약을 어떤 그 본초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방제의 효능을 높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자에 맞는 방제를 만들어 간다고 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리를 안 좋아해서 방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보중 익기탕을 분석한 걸 보면 군약은 황기예요. 보기약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기약의 대표약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을 때 거의 대답하시는 분들이 인삼 이러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삼이 보기약의 대표약이 아니고 황기가 대표약입니다. 그래서 황기. 그래서 보기약이니까 황기가 군약으로 들어가요.
황기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라는 말이 있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군을 도와주는 신약에는 인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중초의 기를 보호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좌에는 당귀 이 보혈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약 기를 돌려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마시호는 요 두 약은 양이 작아지면 방제 안에 있는 다른 약성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승마시호를 쓰게 되면은 승거 양기를 들어 올려주는 걸 도와준다고 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덮으면 이제 외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외우는 거 좀 더 하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진피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진피라는데, 한국말로는 진피인데, 한자가 틀려요. 이건 오래된 진자죠. 이게 진피 이런 게 있고, 이건 이기약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진자죠. 요거의 진피는, 이거는 청열조습약이에요. 청열조습.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조습으로. 그런데 백동탕이라고 있습니다. 백동탕은 이질에 설사하고 심하게 하는 이질에 사용되는 유명한 방제인데 여기에 나온 진피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걸까요? 저는 봤을 때 이 청열조습약의 진피, 진나라 진자를 쓴 진피가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팔산방제를 공부할 때 이거를 대해서 강의할 때 보면 그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하신 교수님들도 이기재 진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이 진피가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 이걸 외웠던 본초를 다 외웠던 저한테 배워서 외우신 학생분이 확 돌아보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익숙하신 선생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헷갈리는 거죠. 외우질 않은 거예요. 외우질 않고 책을 보고 그냥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진피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고 하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되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청열조습약을 치면 레퍼런스를 경희대학교 동양의학대사전에서 일부 발췌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진피가 어느 진피라고 나왔을까요?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진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기재 진피를 청열조습약 중에 하나로 쓴 거죠. 이게 이제 한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한국말로만 쓰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열조습약에 나오는 이 진피는 진나라 진피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래된 진자를 쓴 진피를 딱 써놓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실수죠. 이제 어떤 분이 보시면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면 한국의 그 한의의 그 기둥인 경희대학교 한의대 이름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뭐 참고 사항입니다. 이렇게 진피라는 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약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약이 그런 제대로 된 약인지 아셔야죠. 헷갈리면 이기약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진피를 만약에 실수로 청열조습약에 나오는 진피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한자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막연하게 진피 이래서 주면 안 됩니다. 그 한약상에서도 만약 한자 안 쓰고 그냥 진피 그러면 이기재 진피가 더 유명하니까 그걸 쓸 수가 있죠.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기약을 제가 한의대 들어갔을 때 2015년인가 들어갔을 때 받은 자료에 보면 보기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닌이 더 중심이 되죠. 피닌이 더 중심이 됩니다. 아무튼 피닌, 한글명, 한자명, 그 다음에 성미 규경을 꼭 공부하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워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미 규경은 본초의 이제 핵심이에요. 성 그러면 성질입니다. 평한지, 뭐 뜨겁냐 차갑냐 이런 성질을 얘기하고 미는 맛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규경의 경은 경락 같아요. 그 경락은 장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본초는 경락으로 작용을 해요. 어떤 본초는 장부에 작용을 하고, 그렇지만 장부는 경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락을 알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5장 6부에 있는 그 장부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공부한 거로는 여기 적응증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은 각 본초의 것들이 귀경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황정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은 보기약에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보음약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비패신이잖아요. 대부분의 보기약들은 패비의 귀경으로 갑니다. 근데 황정은 신으로 가요. 신허정휴니까 신으로 간다는 건 신의 음이 고갈돼 가지고 일로 가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황정은 보음약으로 넣어도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귀경을 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귀경을 알면 이 본초의 공효의 한 70에서 80%는 거의 매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에서 30% 정도는 선생님들이 따로 특징되는 것을 따로 기록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성미기경 외우기가 헷갈려가지고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데 성미기경이 쉽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한글명을 확실하게 아시면은 이 피니는 쓰기는 쉽지 않아도 이게 보면은 한국말 찾을 수는 있죠. 예, 보시면 비슷합니다. 한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게 이렇게 뭐 발음이 허각 틀려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본초를 공부하시면은 그 본초의 규격만 알게 된다면 그 본초를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 보기약을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외우는 방법 이래 갖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기약에 어떤 본초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보기로 황희대감이 태백산 인당수에 봉잡았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색한 문장을 쫙 쓰니까 그게 외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인 딱 나왔을 때 인삼이라고 금방 알아채시겠지만 인자로 들어가는 또 다른 본초가 있으면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당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당삼인데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다가 포기를 했죠. 제가 이 본초 외우기를 만든 게 4학기를 다 듣고 났는데 본초 외울 수 있는 게 정말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딘지 모르고 귀경 당연히 모르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초라도 꼭 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성미기경 본초에서 앞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미기경을 외우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걸 참고하시고 자 성미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뜨거운 것도 열성, 온성, 뭐 평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세분화 나누면 한이 없겠지만 그냥 그 약간 뜨거운 쪽, 따뜻한 쪽은 이게 적십자, 빨간색 십자가로 했고 뭐 한이냐 량이냐 뭐 이런 것도 구분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약간 찬 성분이 있는 거는 아이스크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성인 것은 이 나뭇잎으로 했어요. 평성은 뭐 오래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는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이거는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죠. 산고감신합인데 이거를 뭐 알파벳을 쓸까 숫자로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얘는 못 만들었어요.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귀경이잖아요. 귀경은 간신비패신인데 간에서 간은 기억이 대표잖아요. 간신비패신 담소 미대방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알파벳을 배당을 한 거예요. 간에는 기억, 심에는 니은, 비에는 비읍, 패는 피읍, 시는 시옷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겹칠 경우에는 다른 걸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기호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 보십시다. 이제 보기약을 외워보는 거예요. 이 보기약이 앞에서 봤던 뭐 보기는 황희 대감이 뭐 이딴 식으로 안 하고 이제 잘 이렇게 했어요. 저 한번 보세요.
자, 보기약은 제가 보기약이 그 대표에다가 이렇게 나뭇잎을 해놨다는 얘기는 이 보기약은 전체적으로 평성이 많아요. 보기약은 이렇게 많고 그림에 다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빨간 깃발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초는 평성인 남잎도 있는데 이거는 그 책에 따라서 약간 온성이라 보는 면도 있고 평성이라 보는 그 책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이걸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 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갓을 쓴 사람이죠. 갓. 그쵸? 둘 다 황씨예요. 자, 왼쪽에 계신 분은 황기대감이에요. 응?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황정대감입니다. 황씨대감 둘이서 돋보기를 들고 돋보기예요, 이게. 돋보기를 들고요. 뭘 들여다보면서 막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두 분이 해가 뜨는 일출 때, 백출 때, 일출 때 산에 올라가서 산약을 캐왔어요. 산에 가서 산약을 캐왔어요. 그래갖고는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돋보기 아래 이렇게 뭐 보이죠? 하나는 인삼이고요. 하나는 태자삼이에요.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인삼이야, 태자삼이야 막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게 당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삼이 야, 우리 인삼이야, 태자삼이야 막 싸우는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당삼이었어요. 자, 이 황기영감은요, 말대로 기가 세요. 그래서 말은 대조나 감초 같은 걸 갖고 다녀. 대조, 감초를 갖고 다니고, 황정영감은 사람이 좀 정이 많아요. 좀 끈끈해요. 그래서 복밀, 꿀이죠. 이당, 물엿입니다. 복밀과 이당을 가지고 다닙니다. 꿀과 이당은 좀 끈끈하죠? 그런 식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해가 뜨는 산이 보이고요. 해가 뜨고 있고, 황씨 영감 둘이서 돋보기 들고 막 싸우고 있고, 황씨 영감은 성격이 아주 꼬장꼬장한 마른 느낌이고, 황정 영감은 좀 끈끈해가지고 꿀하고 이당을 가지고 다녀요. 잘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시면, 자, 멀리 해가 뜨는 게 보이나요? 두 영감이 돋보기 들고 싸우는 장면도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부를 때마다 그 본초를 하나씩 붙여보세요. 자, 황씨 영감이 둘이서 싸웁니다. 오른쪽에는 황기 영감이고 왼쪽에는 황정 영감입니다. 두 영감이 대감은 아니겠죠. 양반이어야 되니까 이 두 노인네가 해가 막 뜨는 일출이죠. 백출이에요. 해가 뜰 때 산에 가서 산약을 캐옵니다. 둘이서 캐온 삼을 가지고 둘이 싸워요. 야, 이거 인삼이야, 태자삼이야. 싸우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당삼이었어요. 황기영감은 성격이 대쪽 같아가지고 대조와 감초를 가지고 다니고, 황정영감은 끈끈한 성격이라서 복밀과 이당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이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 그림만, 그러니까 보기약 그랬을 때 황씨 영감 둘이서 산에서 하는 그 장면만 딱 떠올리시면은 여기 있는 약들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이걸 다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외우고 나면 한글을 외웠다 그러면은 한자 공부하시고 이렇게拼音을 같이 옆에 쓰시면은요,拼音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읽어서 이게 한국말로 뭐구나 정도는 캐치할 수 있어요. 1대1로 매칭이 되거든요. 잘 보시면은 100 그러면 by, 그다음 출은 주예요. 그죠? by 주 이렇게 되는데 이 출자, 이 한자는 항상 주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영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자 그拼音을 보고 한글 이게 뭐구나 알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게 보기약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좀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를 하시면 굉장히 그
이 약에 대해서 문장을 외웠을 때보다 훨씬 쉽게 머릿속에 안착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보기약을 그림으로 다 외웠다고 한다면, 제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외우셨다 그러면 귀경을 저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아까 그림에서 저 빨간 십자가, 보기약은 전체적으로 이 나뭇잎이었는데, 빨간 건 어딘지 기억이 나나요? 백출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대조에 있었고, 이당에 있었고, 뭐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 색깔 가지고도 이 그림을 이용하면요, 여러 개를 겹쳐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외웠다고 생각하시면은, 자, 해봅니다. 비와 패로 가는 것은 인삼, 당삼, 태자삼, 황기예요. 얘들은 비패로 갑니다. 그래서 비는 알파벳으로 비읍이고 패는 피읍이잖아요. 이거 갖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앞에 그림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게 될 거예요. 자, 온갖 삼을 먹은 배포 있는 황기영감. 그래서 삼과 황기는 귀경이 배포예요. 비읍, 피읍이죠. 그러니까 비와 패로 갑니다. 삼과 황기는 됐죠? 삼과 황기. 이 보기약의 삼은 3개가 나옵니다. 온과 삼이에요. 자, 대출을 받아 대조와 백출이에요. 대출받아, 그러니까 대조와 백출은 바다니까 비읍과 이응이에요. 위죠. 위로 갑니다. 대출받아 산약입니다. 100포나 샀어요. 누가요? 황정영감이. 그래서 산약과 황정은 100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읍이니까 100 되죠? 포사 되죠? 비패의 신이죠. 그쵸? 산약과 황정은 신으로 가기 때문에 음을 채워지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둘은. 그리고 자, 이 두 영감, 황기영감과 황정영감이죠. 이 둘이서 백포도 꿀을 파는 곳이, 그러니까 꿀이 복밀이잖아요. 복밀의 귀경은 백포도예요. 백이니까 비읍이죠. 비읍, 비, 포, 패, 도 하죠. 백포도 꿀을 파는 곳은 부평역 이당이에요. 부평역 이당. 이당은 부평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패위죠. 비패위예요. 비패위 되죠. 근데 경찰이 떴어요. 표본 남용하면 안 되니까 감초 그랬다며. 감초예요. 감초는 표본 남용이에요. 패, 비, 니은은 어디입니까? 심으로 갑니다. 아까 그 규경 약속한 거에서 심유예요. 표본 남용 감초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앞에서 봤던 보기약을 그림을 그리신 후에 해당되는 곳에 규경을 이렇게 글자로 만드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림이 없이 이 글자를 만드시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이 머릿속에, 아까 황정영감이 돋보기 들고 산에 막 있는 그 장면을 딱 머리에 넣고 나면 이게 외워집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보시면은 보기약에 이름 당연히 외우죠. 그 다음에 성을 외울 수 있어요. 성질을 외울 수가 있고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평성인지 정도 알고, 그리고 이런 글자를 이용해 가지고 귀경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는 본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공부를 하기 좋은 상태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본초를 공부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방제를 공부하죠. 보중 익기탕은 보기약이잖아요. 그쵸? 보기자잖아요. 제가 세계지도를 이용해서 방제를 외운다 그랬는데, 보익제는 제가 미국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 미국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미국을 이렇게 나눴어요. 동부 쪽은 보기, 그 다음에 그 다혈질에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쪽 플로리다 쪽은 보혈, 그 다음에 시애틀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보움, 제가 있는 이 LA처럼 해가 쨍쨍하는
그러고선 해가 많으니까 보양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그러면 기혈 쌍보제 그래가지고 8진당 10전대부터 이렇게 할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기약은 동부란 말이에요. 동부. 예? 동부에 보면 뭐 동부에 5곳을 정했어요. 그래서 뭐 사군자는 그 아이비 리그가 많은 곳, 3년 백출사는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중 입기탕은 제가 자유의 신상을 선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중 입기탕은 제가 보기약이면서 그러니까 미 동부 쪽에 있는 곳 중에서 보중 입기탕의 이미지가 가장 맞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자유의 신상이에요. 왜냐면 자유의 신상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손을 위로 쫙 올렸어요. 밑으로 뭔가를 위로 쫙 들어 올린 이런 느낌이죠. 손을 들어 올린 느낌. 그쵸? 그래서 보중 입기탕은 미국 자유의 신상입니다. 저도 여기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자유의 신상이 오른손을 퍼쩍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그 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그만 거로 봐서는 굉장히 이 커요, 동상이. 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 예정인데 아무튼 이런 그림들을 잘 보세요. 보중 입기탕 그러면은 미국 자유의 신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유의 신상이 어딘지를 알면 미국의 동부에 있으니까 보중 입기탕은 이기약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이 그림에다가 이제 본초를 붙여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보중 입기탕을 분석한 걸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정리하기 전에 먼저 본초를 외워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아까 이상한 말로 외운 거 말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보기제들, 보기 방제들은요, 기본적으로 사군자가 들어가죠. 사군자가 이제 보기약의 대표 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 신상은 사군자라고 해놓는 거예요. 사군자 해놓고 오른손을 번쩍 들어갖고 황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위에다가 황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바짝 위로 올렸으니까 뭐가 하나 빠져야 되죠. 복령이라고 밑으로 빼는 건 약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기 손에다가 올리고 사군자 중에서 복령을 하나 빼세요. 그리고 이 그 자유의 신상에 있는 이 섬 공원이죠. 이 공원에 승마를 타고 당기예요. 당나귀 타고 승마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세요. 당기 승마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물은 저는 그냥 항상 물은 시호라고 해서 호수 같은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시호고 이 동상이 올라가 있는 이 대라고 합니까? 이 대를 진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진나라 진짜가 아니라 이기재 진피입니다. 그 오래될 진짜 쓴 거죠. 이렇게 오래될 진나라 진짜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써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눈을 다시 감아 보세요. 그러면 어떤 구성 본처들인지 보이실 거예요. 자, 자유의 신상이 사군자예요. 황기로 확 올렸어요, 위로. 올리니까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복령을 빼요. 사군자 중에서 밑으로 쳐지는 게 복령이에요. 복령 빼시고 그 섬에서 당나귀 타고 당기 타고 뭐래요? 승마하죠. 당기 승마. 그 주변의 물은 바다는 시호고요. 그 자유의 신상에 올라가는 그 조각 상태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올라가는 그 지지대 뭐 그런 거는 거기다가는 진피라고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 외우고자 하는 이 구성 본처가 다 외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던 공부를 여기다 다시 붙여서 한 거예요. 황기는 귀경이 뭐예요? 온갖 삼을 먹은 황기영감이죠. 그쵸? 배포 있죠. 그래서 배포잖아요. 폐비로 가면은 여기 나오죠. 강익기. 폐가 기의 상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고 비위, 승비위죠. 그거는 비로 귀경이 있으니까 승비위 양기예요. 그쵸? 중초에 양기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만약에 그 귀경을 외우셨다면 황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황기 그러면 비패로 가서 보기약이니까 그쪽에 기를 올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걸 다 외웠다면은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식으로 다 외울 수 있죠. 당귀는요. 이제 보혈제 그 보혈약에 뭐 보시면 되는데 당귀는 보혈 보익제 중에서 보혈이에요. 보혈약이에요.
진피 이런 것도 보면 다 있죠. 이렇게 시호승마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초를 외워서 놓으면은 이게 쭉 분석이 쉽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건 거의 안 외워도 되죠. 이런 건 거의 안 외워도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조심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요, 보중 입기탁 나왔을 때 특별하게 뭘 안 해도 문제 풀이하거나 뭐 할 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뭐 내가 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약들을 빼면 되겠죠. 넣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좀 이 외우기 문의가 들어왔고 제가 한 2달 만에 올리는 거라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외우기입니다. 외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외우기는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외우셔야 돼요. 뭐 제가 하는 방법이 저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 기억법이. 그리고 외워야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반복하는 시간이 줄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했던 거를 까먹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한 걸 완전히 줄여줍니다. 시간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제 공부는요. 본초부터 하셔야 돼요. 본초가 돼야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방제는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 하셔갖고 아무튼 기본 공부, 외우기,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